건강 중요한 거 다 아는데 실천이 쉽지 않을 뿐이죠.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더 그럴 겁니다. 매일매일이 전쟁이니까요. 아침 잠과의 사투, 시달리는 업무 피로, 쌓이는 스트레스만큼 통장 잔액도 쌓이면 좋을 텐데 참으로 고달픈 하루입니다. 출근하는 평일 동안은 거의 좀비 상태. 평범한 직장인 수민 씨, 아니 대한민국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말. 점심때가 지났는데도 수민 씨는 여전히 누워 있습니다. 좀이 쑤실만도 한데요. 사정을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평일날은 제가 아침 5시 일어나서 새벽 6시 반까지 회사를 출근을 하거든요. 부천에서 시흥까지 다니는데 6시 반에 출근해서 퇴근은 7시 반 퇴근하고 집에 오면 8시 반에서 9시 사이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갖고 몸이. 그래서 주말에는 좀 충전한 겸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고 먹고 자고 먹고 하고 있습니다. 충전해요, 충전. 수민 씨의 주말은 벌써 몇 년째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번아웃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녀를 불편하게 보는 한 사람. 딸의 모습이 영 탐탁지 않은데요. 제발 좀 뒹굴지 좀 말고 좀 움직여 좀 나가서. 뭘 알아 알기는. 어? 아빠. 주의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말을 안 듣냐? 아우 진짜 우라통 터져 정말. 미쳐내가지고 그냥. 저 집에서 왕따잖아요. 잔소리 한다고. 걱정이 보통 되는 게 아니죠. 저도 딸이 얼마나 이쁘고 그러면 좋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본인도 뭐 옷도 한번 제대로 이쁘게 못 입고 다니고 뭐 이러니까. 빨리 나와. 슈퍼에 가자. 주말이면 꼭 딸과 씨름을 한다는데요. 거의 창과 방패의 대결입니다. 조심하세요. 왜요? 그렇게 막 일어나지 마시고요. 알아. 아, 얼마 전에 수술을 했어요. 굉장히 좀 놀랄 만한 일이었죠. 3개월 전 집안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는데요. 수민 씨가 암 진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궁 내막 증식증, 제자리 암 판정을 받았었어요. 저 암이라는 얘기를 듣고 진짜 좀 기분이 엄청 이상했어요. 좀 많이 아직 35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 암이라니. 나이 더 먹으면 어떡하지? 나이 더 먹고 나면 이제 어떨까? 완전 좀 세상이 무너졌죠. 한때는 누구보다 건강하고 날씬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이러니 엄마 속은 더 타들어갈 수밖에요. 살을 떠나 진짜 걱정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약이에요. 당뇨약. 그리고 요거는 이제 뇌혈전 약이에요. 누가 드시나요? 제가 먹어요. 굉장히 그 몸이 좀 피곤하고 맨날 이렇게 좀 처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살도 좀 더 많이 지금보다 더 많이 쪘었고 그랬을 때 보건소를 갔더니 당뇨가 있다고 얼른 처방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시점은 10년이 좀 넘었어요. 유지는 해오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문제는 혹시 저희 집 아이들이 또 유전적인 그 성향을 받을까봐 이제 그게 염려가 됩니다. 당뇨약은 평생 먹어야 하는데요. 딸이 당뇨를 앓을 것 같다는 불안감은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친정어머니가 당뇨를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해마다 입원도 하시고 눈의 망막이 이렇게 뿌옇게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마 그 백내장일 수도 있는데 안경이나 돋보기 갖고도
해결이 좀 안 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 부모가 당뇨인 경우 자녀의 당뇨 발생률도 올라가는데요. 수민 씨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어떤 얘기가 나올까. 당연히 뭐 의사 선생님 만나면 살 빼라, 다이어트 해라는 당연히 기본적인 거 말로 시작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많이 부담되죠. 무서워서 체중계도 외면하고 살았는데요. 오늘은 큰 맘 먹고 몸무게를 확인해 봅니다. 100kg에 육박하는 몸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저 외면했을 뿐이죠. 하루하루 버티면서 당뇨 먹고 내일 버티자, 좀만 버티자, 뭐 내일이면 내일 드디어 금요일이다. 너무 힘들어 자야 되니까 운동도 못 하고. 그래서 완전 패턴이 엉망이 돼서 또 암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어요. 혈관을 망가뜨리기 충분한 생활 습관. 혹시 내 이야기는 아닐까요? 고혈당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생고기에 설탕을 도포한 후 일정 시간을 두고 경과를 지켜봤는데요. 그렇지 않은 생고기에 비해 어떤 차이가 생길까요? 설탕에 숙성된 생고기는 단백질이 변성되며 까맣게 변했는데요. 우리 몸이라고 생각하니 아찔하게 느껴집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혈당이 높으면 암 발생률도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췌장암, 위암, 간암, 대장암과 같은 동반암의 발생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도 올라가는데요. 쉽게 말해 혈당 관리에 실패하면 암 사망률도 높아집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애초에 암세포가 자랄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고혈당이 되면 암 발생률이 높아지는데요. 혈당으로부터 피를 오염되지 않게 해야겠죠. 첫째도 둘째도 맑은 피를 사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40대 임동혁 씨의 고민도 역시 뱃살입니다. 비록 뱃살은 두둑해졌지만 그동안 성실히 살아왔다는 임동혁 씨. 사회의 재능 기부를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장까지 받았다는데요. 저의 공로를 인정을 해주셔서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공적조사 다 하고 이렇게 시상을 받았습니다. 그럼 직장 12년 동안의 자랑거리인가요? 근데 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저한테는 이게 가장 뜻깊은 또. 표창장까지 받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12년 근속한 또 다른 결과물이 뱃살이라니 왠지 씁쓸한데요. 옷을 못 입을 정도로 이렇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살을 빼기 위해 노력도 해봤다는데요. 잘못된 식습관으로 과체중이었다는 임동혁 씨. 무려 20kg 감량에 성공했었지만 허무하게도 2개월여 만에 다시 15kg이 쪘습니다. 참 이게 오랫동안 열심히 잘 관리하다가도 또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은 또 옛날에 또 그게 나와서 그 습관이 나와서 또 나도 모르게 또 막 폭식을 하게 되고 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야식도 또 일반 먹는 것보다 더 터지게 돼서 한 3배, 4배, 5배까지 먹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요요가 또 왔었어요. 요요가 한 많게는 한 7, 8번 정도 왔던 것 같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은 다이어트를 시도해본 적이 있지만 그중 6.5명은 요요 현상을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요요 현상에 다이어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 설령 다이어트에 성공하더라도 약 95% 정도가 5년 안에 체중 유지에 실패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요요 현상은 왜 반복되는 걸까요?
요요 현상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체중을 강제적으로 뺐다가 또 비강제적으로 다시 찌는 현상, 이런 것이 반복이 된다는 건데요. 이렇게 줄어들고 늘어나고 이런 체중 변화가 반복이 되면은 우리 몸은 거기에 적응해야 되는데 그런 적응에 대한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게 되겠죠. 이런 과정 때문에 대사 과정이 굉장히 엉망이 될 수도 있고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 깨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임동혁 씨도 비만으로 인해 몸에 적신호가 나타났었다고 합니다. 체중이 이제 101kg 과체중이고요. BMI가 28.8. 비만 3단계였던 상황. 혈액 검사 결과 혈압,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공복혈당 모두 정상치를 훌쩍 넘긴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30대 중반, 후반에 당뇨 수치까지 거의 왔다는 얘기 듣고 좀 되게 많이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이 당뇨라든지 뭐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은 암의 일이라 생각을 하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걸리는 그런 질병이라 생각했는데 제가 막상 이제 거의 그 근처까지 오니까 되게 많은 혼란도 겪고 되게 많은 충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임동혁 씨는 보험 상담을 위해 외부 미팅이 잦습니다. 드시고 싶은 거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부대찌개가 좀 더 나아요. 여기 그 부대찌개 2개 주시고. 고객의 시간에 맞추다 보니 식사를 여러 번 하게 된다고 합니다. 메뉴는 취향대로 하는 거예요? 거의 저쪽에 맞춰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분명 본인도 먹고 싶은 게 있을 텐데 오히려 저한테 많이 맞춰주시더라고요. 고객과의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 뜨거운 음식도 빨리 먹게 됐다는데요. 이렇게 빨리 주세요. 원래 음식이 있으면은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 뜨거운 것도 되게 빨리 잘 먹는 스타일이에요. 허겁지겁 먹다 보니 어느새 배는 빵빵해졌는데요. 벌써 3공기째. 그만 숟가락을 놓을 법도 한데 찌개에 밥까지 말아서 또 먹습니다. 고객분들하고 이제 맞추다 보니까 5, 6개 막 이렇게 먹고 이제 진지하게 이렇게 상담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배가 막 이게 막 뭐라고 해야 되나 뭐가 차는 느낌이 점점 심해지다 보다가 상담하다가 이게 툭 소리가 나오면서 단추가 딱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분이 원래 저 계속 보고 있다가 이 모습 터진 모습 보고 막 웃더라고요. 저도 배는 이미 포화 상태. 배불리 먹었지만 무슨 이유인지 숟가락을 놓지 못하는데요. 결국 바닥까지 싹싹 먹은 뒤에야 끝이 난 식사. 그는 과식이 일상인 듯 보였습니다. 먹기 전에 배부른 상태에서 이게 또 먹을 수 있을까 했는데 막상 또 먹다 보면은 스트레스도 풀리면서 이게 더 포만감도 생기고 위도 이미 늘어난 상태이다 보니까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잘 먹었습니다. 네, 아유. 고객 상담은 잘 마쳤지만 갈수록 식탐은 늘어만 간다는데요. 보통 평균적으로 한 4명에서 5명 정도 만납니다. 네네. 이거 다시 식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네요. 높죠. 네. 오늘도 뱃살 고민은 뒷전이 됐습니다. 그날 저녁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도착한 임동혁 씨. 퇴근 후에도 그의 업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리 일정을 확인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정리해야 한다는데요. 오늘 있었던 일 그리고 내일 해야 될 일을 좀 체크를 더 하고 우리가 정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잠도 많이 못 자죠. 이제 이렇게 되면 또 새벽에 일어나고 해야 되니까. 하루를 정리하고 잠자리에 드나 했는데 이게 뭔가요? 야식을 드시려고요? 오롯이 혼자 있을 수 있는 이 시간을 즐기는 야식은 그야말로 행복이라는데요.
하루 동안 쌓인 긴장과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그만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먹어야 또 이제 하루 스트레스가 풀려서 무조건 이렇게 먹고 그다음에 바로 잡니다. 스트레스 받는 거를 이렇게 먹는 걸로 이렇게 너무 맛있고 스트레스 풀리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이게 또 건강은 또 안 좋은 거니까 그게 이제 요요로 바로 직결돼서 또 이제 요요가 계속 또 이렇게 많이 오는 거죠. 먹는 즐거움에 찌고 빠지는 요요 현상이 반복됐지만 언젠간 다시 뺄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도 있다는데요. 비만을 부르는 나쁜 습관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맛있는 즐거움은 포기할 수가 없나 봅니다. 아이고 잘 먹었다. 이소성 지방을 더욱 쌓이게 하는 야식. 우린 왜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비만이 되게 되면 렙틴 호르몬은 점점 과도하게 분비되는데요. 적당하게 분비되고 있을 때는 렙틴에 대한 저항성이 낮기 때문에 쉽게 렙틴 시그널을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이 비만세포가 많아지면서 또 계속 폭식을 하면서 렙틴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더 이상 렙틴에 작용하지 않게 됩니다. 렙틴의 또 다른 기능 중 하나는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을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렙틴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면서 포도당 대사가 원만해지는 것이거든요. 비만한 사람들의 가장 큰 합병증 중에 하나는 혈관 질환인데 이 혈관 질환이 발생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입니다. 인슐린은 포도당이 체내에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만약 인슐린이 작동하지 않으면 포도당은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미국 생리학회 발표에 따르면 요요 현상을 반복한 쥐의 경우 심박 출량 및 신장 동맥 관류량이 20에서 40% 감소됐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했습니다. 고통스러운 비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 반복되는 요요 현상으로 우리의 건강은 망가질 수 있는데요. 한 달 반 만에 다시 이제 15kg를 쪄서 예전에 제가 한창 제일 살이 쪘을 때가 이제 101kg인데 지금 한 6, 7kg밖에 안 남아서 금방 이제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그때로 금방 돌아갈까 봐 지금 너무 가장 지금 그게 걱정되고 현 시점에서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그녀들이 다이어트의 성공, 실패한 이유를 알아봐야겠습니다. 다이어트가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는 구지은 씨. 그녀의 일상을 지켜봤는데요. 진아야 배고픈데 우리 밥 먹을까? 그래? 벌써 저녁 시간이야? 난 지금 배꼽 시계 아까부터 지금 우릉캉캉이었어. 빨리 먹어 빨리. 그래. 일이 바쁜 날에는 식당에 갈 새도 없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경우가 많답니다. 진아야 밥 먹자. 드디어 기다리던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점심은 중식. 빠르고 간편해 자주 찾는 메뉴라는데요. 배가 많이 고팠던 지은 씨, 재빨리 음식 세팅에 들어갑니다. 빨리 먹고 싶은 마음에 손도 바빠지는데요. 맛있어 보이지? 비주얼 봐봐. 오늘 지은 씨의 선택은 잡채밥입니다. 밥은 필수죠. 밥이 들어가야 배가 좀 찼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밥은 꼭 먹어요. 어디 뭐 낙지볶음 가서도 낙지 먹고 밥 볶아 먹고 밥을 안 먹는 건 상상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아는 맛이라 했던가요? 한번 먹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먹는 속도가 남다른 지은 씨. 몇 번 씹지 않고 꿀꺽. 빨리 먹다 보니 먹는 양도 만만치 않은데요. 같이 먹는 동료는 이제 반도 못 먹었는데 지은 씨는 벌써 바닥이 보입니다. 난 다 먹었어. 벌써 다 먹었어? 이 정도쯤이야. 무슨 다 먹었지? 빨리 먹는 거 아니야? 나 지금 반밖에 못 먹었어. 배가 너무 고파서. 아니 위가 소화할 시간을 줘야지. 나의 위를 밀어. 진짜 대단하다 언니 진짜. 이 정도는 충분해.
제가 다른 사람들처럼 점심시간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또 이동하다가 20분, 잠깐 30분 남았을 때 밥을 급하게 먹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짧게 빨리 많이 먹을 수 있는 거 위주로. 그래서 아마 저 식사 패턴이 되게 빨리 먹는 편인 것 같아요. 빨리 먹는 습관이 살찌는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 뿐만 아니라 건강에까지 악영향을 미친답니다.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은 식사를 시작한 뒤 최소 15분이 지나야 분비되고 음식을 천천히 잘게 씹어 먹을수록 잘 분비됩니다. 그런데 식사가 15분 전에 끝나면 식욕 억제 호르몬이 작용하지 않아 포만감을 덜 느끼게 돼 과식으로 이어지기 쉽죠. 이때 칼로리 섭취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각종 대사질환이 단초가 되는 건데요. 식사 시간이 5분 이내인 사람은 15분 이상인 사람보다 비만 위험은 3배, 당뇨병은 2배, 고지혈증 위험은 1.8배, 지방간 위험은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식사를 마치고 다시 일을 시작한 지은 씨.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자연스럽게 간식을 꺼냅니다. 분명 밥을 먹었지만 이상하게 자꾸 찾아오는 허기. 때문에 지은 씨의 서랍에는 빵 같은 주전부리가 떨어질 날이 없다는데요. 그만 먹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멈추는 것이 쉽지 않답니다. 밥 먹고 나면 포만감이 들어와야 되는데 저는 또 뒤돌아서면 또 배가 고프더라고요. 당 떨어지면 업무에 스트레스 받는 거 주위에 또 예민함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빵이나 과자 같은 거 맛있게 먹으면 너무 스트레스 풀리고 일이 훨씬 잘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위가 쉴 틈을 주지 않는 지은 씨.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더 걱정한다는데요. 이 정도 먹었으면은 저는 거의 토할 지경인데 언니는 계속 드시더라고요. 먹고 또 먹고 뭔가 소화시킬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데 또 먹고 언니 괜찮은지 잘 모르겠어요. 지은 씨가 이렇게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호르몬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렙틴이라는 식욕 억제 호르몬이 있는데요. 지방이 많은 비만 상태가 되면 렙틴이 좀 많이 나오게 되고요. 몸속에 렙틴이 높으면 식욕 조절이 더 잘 되는 게 아니라 뇌가 렙틴의 자극에 무감각해집니다. 배부르니까 그만 먹으라고 신호를 보내도 뇌에서는 알아채지 못하고 계속해서 먹게 되는 겁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지은 씨. 많이 먹었다 싶은 날에는 저녁을 적게 먹으려 노력한답니다. 그래서 준비한 메뉴가 과일과 그릭 요구르트라는데요. 좀 이제 자극적인 걸 많이 먹으면 속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녁은 좀 이제 건강식으로 과일과 좀 이제 장 운동에도 좋은 그릭 요구르트. 요즘에 좀 대세잖아요, 그릭 요구르트. 그래서 저도 이제 대세를 좀 따르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과일. 살을 빼기 위해 나름 노력 중이라는 그녀. 사실 지은 씨가 처음부터 살이 쪘던 것은 아니랍니다. 날씬하다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지금 한 25kg에서 30kg 찐 것 같아요. 아가씨 시절보다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누구냐고 지금 물어봐요. 결혼 전 날씬했던 모습을 되찾기 위한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면서 쉽게 살찌는 체질로 바뀌었답니다. 다이어트를 계속 했었는데 또 10kg 빼고 나면 요요가 20kg가 찌고 또 10kg 빼면 20kg가 찌고 사실 결혼 생활 10년 넘는 동안 몸무게를 제대로 남편한테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배가 너무 나왔네. 어떻게 하지? 언제 배가 들어가는 거야? 아기 낳은 지가 언젠데. 중년이 되면서 살이 빠지기는커녕 나이살까지 찌면서 더욱 고민이 많아졌다는 지은 씨입니다. 중년에 접어들면 음식 조절이나 운동을 해도 체중 감량이 어렵습니다. 여성의 경우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도 줄여주고 살도 덜 찌게 하고 혈관이나 뼈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쉽게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중년 여성이 살이 찔 경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증에 걸릴 위험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체중 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예쁜 꽃에 하루 종일 둘러싸여 있으면 마냥 행복할 것만 같은데요. 그런데 예원 씨는 매일매일이 버겁기만 합니다. 쉼없이 찾아오는 통증 때문인데요. 도무지 익숙해질 수 없는 통증의 고통. 조금만 움직여도 찾아오는 묵직한 아픔은 살이 찌며 시작됐습니다. 그새 땀범벅이 된 그녀. 무려 30kg의 급격한 체중 증가는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살 찌고 나서부터는 몸이 힘드니까 그냥 다리 뻗고 앉아있게 되고 그냥 계속 퍼져있게 돼요. 이따가 예약건도 많아가지고 그것도 해야 되는데 계속 행동이 되게 느려지고 있어요. 마음은 급한데 몸은 따라주지 않고 예약 시간이 닥쳐서야 겨우 몸을 일으킵니다. 그토록 꿈꾸던 플로리스트였건만 요즘은 꽃을 봐도 행복하지 않다는데요. 여기 이렇게 서봐. 한때는 자신이 직접 모델을 했지만 이제는 언제 카메라 앞에 섰는지조차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원래 이게 저희 시그니처 상품인데 희한하게 제가 찍어서 올릴 때는 주문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고 동업하시는 사장님이 찍어서 예쁘게 올리면 주문이 되게 잘 들어와요. 이게 또 꽃이 얼굴이랑 몸매랑 오빠를 좀 봤거든요. 제가 그냥 자신도 없고 몸매에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안 찍어요. 꿈과 열정으로 가득했던 20대. 인생이 활짝 피어나는가 싶던 찰나. 급격하게 살이 찌기 시작하면서 전신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온몸이 성한 데가 없는 예원 씨. 최근 들어 피부 질환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데요. 피부병이 심해졌는데 안 보이는데 이런 데 엄청 많이 퍼지고 특히 이렇게 가려지는 부분 여기 이런 데 엄청 장난 아니에요. 배도 심하고요. 염증성 피부 질환을 시작으로 어느새 온몸은 질병 덩어리가 됐습니다. 급기야 얼마 전엔 지방간과 심근경색의 경고까지 받은 상황. 모두 살이 찌고 난 후 얻은 질환들입니다. 너무 계속 등이 계속 아프고 계속 피곤하고 살이 급격하게 찐 거기 때문에 늘었다. 약을 좀 먹어야겠다 뭐 그런. 체중이 30kg 증가하면서 당뇨병의 위험도 커졌습니다. 특히나 그녀는 당뇨에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저희 아빠 이 나이 때 오셨어요. 갑자기 살 막 찌면서 당뇨 판정 받고 나서 그때 또 살이 확 빠지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합병증으로 좀 고생 중이신데 불안해서 살도 찌고 하니까 저도 당뇨가 오지 않을까 싶어서. 누구보다 당뇨 합병증의 위험을 잘 알기에 더욱 두려운 예원 씨입니다. 슬슬 예약 시간이 다가오자 마음이 급해진 그녀. 어떡해. 하지만 마음과 달리 살이 찐 이후론 일하는 속도도 아주 더뎌지고 더 힘에 부치는데요. 그런데 이때 식사가 도착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게 일을 하며 보통 끼니는 배달 음식으로 해결하고 있다는데요. 그것도. 오늘의 메뉴는 분식 3종 세트. 예원 씨의 최애 메뉴랍니다. 밥도 먹고 싶고 떡볶이도 먹고 싶고 국물도 먹고 싶고 그래가지고 빨리 먹어야겠다. 배달 예약을 받아놓은 터라 언제나 쫓기듯 급하게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음식을 한꺼번에 지나치게 많이 먹는 과식과 폭식도 모자라 빨리 먹기까지 그야말로 나쁜 식습관을 모두 가지고 있는 예원 씨. 짠 어묵 국물까지 시원하게 들이킵니다. 항상 이제 긴장 상태. 혹시 모르니까 계속 시계 보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먹게 되고 급하게 먹게 되고 먹는 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첫 끼예요, 지금. 이런 일상을 반복하며 살은 점점 더 찌고 있습니다. 식사 후 꽃다발을 배송하기 위해 가게를 나섰는데
얼마 걷지도 않아 숨소리가 거칠어집니다. 다행히 시간 맞춰 배송을 완료했지만 힘들어. 일을 마친 안도감이 들기도 전에 다시 시작된 통증. 그녀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지우야. 퇴근과 동시에 다시 시작된 육아. 지칠 대로 지친 그녀의 구세주는 바로 시아 뭐 먹고 싶어요? 피자? 배달 음식입니다. 그럼 오늘 치킨 먹을까? 피자 말고? 하루에도 몇 번씩 배달앱을 켜기 일쑤. 우수 고객일 정도로 배달 음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와, 이게 뭐야, 지우야? 이거. 치킨. 아직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어린아이. 그러다 보니 예원 씨의 식사 시간은 점점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늦은 저녁 식사, 배달 음식으로 채워진 일상을 반복하고 있는 그녀. 조금이라도 퇴근이 늦는 날은 습관적으로 야식을 찾게 된다는데요. 3, 4회. 거의 근데 매일이죠.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고, 그리고 보상 심리가 되게 커요. 나는 오늘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만큼 먹어야지. 생계와 육아를 홀로 책임지며 버텨오는 동안 어느새 몸은 망가지고 마음의 병까지 찾아왔습니다. 공황, 불안, 우울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약이고요. 자기 전에 먹는 약이 원래 이 생활로 이렇게 시작했는데 점점 늘어나고 안 먹으면 잠이 안 오고 그냥 옛날 같았으면 꾸미고 나가서 놀고 이렇게 풀고 오면 끝인데 지금 꾸며도 꾸민 것 같지 않고 약을 안 먹으면 슬픈 생각을 조금만 하면 눈물이 그냥 계속 나요. 저는 우는 게 너무 싫거든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일상. 예원 씨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체중이 30kg 증가하며 고도 비만이 된 예원 씨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음식 뭐 좋아해요? 탄수화물. 응, 그치. 이거 탄수화물 좋아하면 안 돼요. 살 안 빠집니다. 아이고, 여기 지방간이 엄청 심하네. 이게 콩팥이거든요. 내 간이고 까맣고 하얗죠. 하얀 것만큼 지방이 많은 거예요. 그건 체중 때문에 내장 지방도 많네. 고도 비만 상태인 예원 씨는 몸속 장기가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내장 비만까지 매우 심각했는데요. 혈관 속 염증 수치를 알아보는 생혈 검사도 진행해봤습니다. 당뇨와 심근경색 위험까지 판정받은 예원 씨.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저게 많이 뭉쳐서 혈관벽에 달라붙게 되면 혈관이 좁아져요. 그게 막히면 경색이다. 뇌경색, 심근경색. 터지면 뭐가 돼? 출혈, 뇌출혈. 급사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젊은데 요새는 젊은 사람들 되게 많아요. 요새는 30대도 급사가 원인이 돼요. 한 가지는 사기치게 되면 암으로 사망할 수 있고 특히 여자들 유방암, 난소암, 대장암이 발생해요. 알았죠? 검사 결과 고도 비만 상태인 예원 씨는 복부 비만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까지 정상치를 훌쩍 넘어 건강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진짜 뇌는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혈관 특히. 피 끈적끈적하고 그건 아예 생각도 안 했어요. 안 보이니까 눈에. 각오도 각오인데 빼야만 되는 것 같아요. 살려면. 살을 빼는 차원을 넘어 그녀에게 비만은 삶과 죽음의 문제가 됐습니다. 최근 예원 씨와 같이 급격하게 살이 찌는 고도 비만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 이는 배달 음식이 익숙한 우리의 식습관과 무관치 않은데요. 인기 배달 메뉴의 대부분이 고칼로리의 고탄수화물 음식들입니다. 예원 씨 역시 끼니를 대부분 배달 음식과 외식으로 해결. 30kg의 급격한 체중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단순히 비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데요. 과도한 지방은 우리 체내 장기 곳곳에 지방으로 쌓여 몸속 장기들을 공격하고 제기능을 못하도록 하는데요. 특히 장기에 낀 지방은 강한 독성의 염증 물질을 내뿜어
각종 대사질환, 심지어 암까지 부릅니다. 내장지방은 특히 여성에게 더욱 위험합니다. 내장지방이 복부에 과도하게 축적될 경우 대사증후군의 발병률은 2.4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성인 남녀 32만 명을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내장지방이 1kg 증가하게 되면 당뇨병 위험이 2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여성은 무려 7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만은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등 치명적인 질환까지 불러일으키는데요. 즉 비만은 우리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20대부터 40대에 이르기까지 다이어트와 요요를 반복하면서 숱한 좌절감을 느꼈던 김미란 씨. 그녀의 가방엔 간식이 가득했는데요. 고객들을 만나야 되니까 당 떨어지기 전에 이거는 이거 맛있는데? 평소에 움직일 때 뭐 드세요? 평소에 움직일 때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 과자, 초콜릿, 주로 이런 걸로 먹어요. 음료수, 탄산. 어우, 살찌시면 어떡하시려고요. 그녀의 일상에 숨은 또 다른 비만의 원인을 찾아 집에 왔습니다. 2시를 훌쩍 넘긴 시간, 허기진 그녀가 곧장 주방으로 향하는데요. 부랴부랴 냄비를 꺼내 물부터 받으려는 그녀. 어떤 일을 하기에 이렇게 끼니도 못 챙기는 걸까요? 크레이션 강사인데 요새 일이 없어서 보험 설계사를 하고 있거든요. 보통 몇 시에 그럼 식사하세요? 점심 식사? 불규칙해요. 배가 고파도 고객을 만날 때는 일단 못 먹고. 뭐 있어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카레, 짜장, 미트볼 같은 거. 부엌 찬장을 가득 채운 각종 간편식들. 최근 집에서 거의 요리를 하지 않는 그녀의 주식이라고 합니다. 빨리 먹고 또 나가야 돼서 바쁘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는데도. 불규칙한 일정 때문에 자꾸만 마음이 급해지다 보니 요리를 할 여유가 없다는 미란 씨. 간편식을 자주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고 비만의 원인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다는데요. 그저 한 끼 빨리 때울 수 있다는 편리함이 좋아서 오늘도 간편식으로 늦은 점심을 해결합니다. 반찬으론 덜렁 김치와 가공육뿐인 간편식 밥상. 번번이 허기를 채우느라 바쁘다 보니 제대로 차려진 집밥을 먹었던 게 언젠지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잘 안 먹고 저녁에 일 끝나고 동료들이랑 먹고. 간편식 아니면 외식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미란 씨. 그녀가 짧은 휴식을 만끽하는데요.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와 오랫동안 우정을 쌓아온 친구의 깜짝 방문인데요. 오, 이게 뭐야? 못 준다고 그래가지고 들고 왔지. 이야, 역시 센스가 좋네. 뭐 하고 있었어? 나 누워 있었지. 텔레비 보고. 뺏어 입자. 지금은 저보다 조금 먹어요. 밥도 저보다 조금 먹고 먹는 거 생각보다 조금 먹는데 왜 살이 찌는지 모르겠어요. 한약도 해보고 양약도 해보고 식품도 해보고 카복시 주사도 맞아보고 뭐 그냥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거 다 했죠. 운동도 하고. 네, 비싼 PT도 받았는데 안 줄더라고요. 생각보다. 제가 듣기로는 다이어트만 1,000만 원 더 쓰셨다고 그러는데. 더 쓰지 않았을까? 계속 뭘 한약으로 뭐 했다 하고 주사도 맞았다 그러고 아마 그 지방흡입 빼고는 다 했을걸요 아마. 한국에서 하는 거 대부분을 다 먹어보고 싶은. 저기도 아직도 있어요. 단백질이랑. 네, 올 때마다 뭐 먹고 들고 다니면서도 먹고. 네. 수시로 먹는데 변화가 크게 빠졌다가 다시 찌고 그 요요가 문제인 것 같아요. 아, 네, 오늘 너 옷 주려고 좀 준비를 했는데 예쁜 옷 줘, 예쁜 옷. 예쁘진 않고 내가 정말 아끼는 옷인데 못 입을 것 같아. 원피스랑 치마. 가을에 입으면 되겠네. 이거는 여름에 휴가 가서. 입고 있는 옷도
미란이가 준 거예요. 덕분에 제가 옷을 얻어서 좋긴 한데 빨리 다시 뺏어 가져가라고. 여기서 멈춰요. 어떻게요? 여기서 멈춰, 여기서. 다시 입을 날이 있을까? 다이어트만 떠올리면 절로 울적해지는 마음. 날씬했던 과거 사진을 보며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결혼했을 때 한 50kg 조금 안 나갔죠. 네. 왜 살이 이렇게 찌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많이 안 먹는데 혼자 있다 보면은 그냥 좀 습관적으로 많이 먹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사철. 배달 운송업에 소형 이사일까지 쏟아지는 이때가 노경남 씨에게는 가장 바쁜 계절입니다. 하루에도 2-3번 이삿짐을 운반해야 하는 일도 있다 보니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아침에 5시에 나와서 지금 이게 2번째 하고 있는 겁니다. 노경남 씨가 주로 하는 소형 이사는 짐의 양은 적어도 계단으로 짐을 운반해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심지어 장거리 이사를 해야 할 때도 있죠. 지금이 가장 바쁜데요. 지금 이제 다음 달 5일까지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주 갔다가 또 전주에서 올라와야 되고요. 내일 새벽 다시 일어나서요. 체력이 많이 필요한 고된 일이지만 운전과 이사를 직접 하고 있어서 쉴 틈이 거의 없습니다. 짐 정리가 끝나면 또 이동해야 하니까요. 제대로 된 식사는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일 끝나고 이제 먹어야 되니까요. 또 중간에 밥을 먹으면 이제 몸이 처져가서 일하기 힘드니까 그냥 아예 일 끝나고 먹으려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노경남 씨의 이런 불규칙한 생활은 나쁜 식습관의 원인이 됐습니다. 여유롭게 밥을 먹을 시간이 없는 노경남 씨는 먹을 수 있을 때 한꺼번에 몰아서 먹습니다. 밥상에 고기와 생선, 국, 반찬은 기본이죠. 문제는 속도와 양입니다. 급하게 빨리 먹는 것도 문제지만 많은 양의 국을 남김없이 먹는데요. 배부름을 느낄 틈도 없이 먹다 보니 많은 양을 섭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느끼기에 본인이 소식이라 그러는 거고 옆에서 보면 많이 먹죠. 입이 좀 짧아요. 그리고 짧은데 많이 먹냐고. 근데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뭐 생선, 비린게 나왔다라고 하면 막 2공기, 3공기 국도 진짜 한 3그릇 정도 먹는, 3대접 정도 먹는 것 같아요. 허겁지겁 먹고 난 노경남 씨는 자연스럽게 베개를 가져와 눕습니다. 과도한 양의 음식을 소화하느라 피가 위로 집중되기 때문에 식곤증이 포만감보다 먼저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잠이 들기엔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빵하고 우유 좀 줘. 식후에 먹는 간식이라고 하기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아씨는 식사하시고 저렇게 항상 누워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이 그래서 또 안 좋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약간 간식거리로 빵하고 우유를 좀 잘 먹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렇게 시켜요. 앉을만 하면 또 뭐 시켜달라 그러고 또 앉을만 하면 또 뭐 시켜서 또 뭐 갖고 오라 그러고. 빵은 밀가루와 설탕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로 만든 것입니다. 이 정제 탄수화물은 저장과 흡수율이 매우 높습니다. 더 큰 문제는 포만감을 느끼는 시간도 짧다는 겁니다. 간식으로 먹는 거죠, 그냥. 후식. 밥 먹고 바로? 마지막 빵가루까지 알뜰하게 먹어치운 노경남 씨는 그 자리에 바로 다시 눕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어플을 켜서 어떤 일이 들어왔는지 잠깐 살펴보는데요. 그럼 잘 때도 보고 일할 때는 거의 항상 껴놓고 있죠. 밥 먹을 때나 항상. 나한테 쫙 이제 맞는 거 있으면 그거 콜 잡아서 움직이고.
또 먹어. 평소 방송을 보고 맛집을 찾아다니는 걸 좋아하지만 오늘은 운 좋게 집에 삼겹살이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삼겹살의 느끼함을 덜어줄 얼큰한 라면도 등장했죠. 이번엔 반죽까지 더해졌는데요. 식사와 후식을 마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다시 새로운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식사량만큼 먹는 술의 양도 상당합니다. 오늘은 반주에 그쳤지만 한두 잔에 끝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말들은 뭐 2병, 3병. 말들은 기억 못 하는데 뭐 5번까지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소주만. 영양분은 거의 없고 칼로리만 높은 술 때문에 지금까지 먹었던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은 모두 잉여 칼로리로 노경남 씨의 몸속에 저장됩니다. 고탄수화물, 고지방 음식 섭취, 여기에 잦은 음주를 반복한 노경남 씨. 얼마 전부터 그의 건강에 이상 신호가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먹는 게 혈압약이요. 혈압약인데 한 좀 높게 나와가지고서 한 3달 전부터 거기서 그냥 예방차원에서 그냥 미리 먹고 있어요, 약을요. 저희가 이거 건강검진 받았던 거 제가 예전 거 갖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 아저씨 거. 1년 전 검사 결과 노경남 씨의 혈압은 148에 97로 정상 혈압 범위인 120에 80보다 높았고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도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노경남 씨의 현재 건강 상태와 같은 식단을 공유하는 이성자 씨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노경남 씨는 1년 전보다 혈압이 더 올랐고 정상치의 3.7배가 넘는 중성지방이 검출됐습니다. 이성자 씨 또한 혈압이 정상 범위를 넘었고 중성지방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노경남님 검사 결과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 모두 상승되어 있었고 평소 바쁜 낮 근무 시에는 식사를 안 하시고 퇴근 후 늦은 저녁을 드시면서 술을 함께 드시는 식이 습관을 가지고 계신데요. 이런 경우 과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보통 이렇게 늦은 저녁을 드시거나 술을 함께 하시는 경우에는 혼자 드시거나 하는 경우는 조금 드물고요. 가족분들이 함께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족 모두의 이상치질혈증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